두 번째 기업은 메디콕스라는 기업입니다. 메디콕스는 1999년 1월에 설립됐고요. 2010년에 중앙오션과 합병했습니다. 선박의 선수, 선미, 그리고 엔진룸 등 선박 블록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군은 신약 개발 사업, 조선 블록 사업, 발전기 사업, 의료 솔루션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봐야겠죠. 실적 살펴보면요. 연결 기준으로 3분기 누계 매출액 126억 원, 영업 손실 65억 원, 당기 순손실 1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메디콕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시 내용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제가 공시 내용 살펴보기 전에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업 부문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선박, 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바이오 산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익 다각화를 위해서 좀 바이오 산업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을 하고 이 바이오 부문이 메디콕스에서 차지하는 수익 비중이 또 대략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접 신약 개발도 그럼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좀 많이 궁금한 이 모멘텀 관점에서 회사의 주력 사업은 사실상 조선기저제 그리고 발전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진단키트, 항암제 뭐 등등. 자, 바이오 사업에도 어떤 모멘텀을 좀 가시화되면서 주가 좀 올랐는데 자, 제가 그래서 공시를 왜 정확하게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최근 분기 보고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공시를 보면 자,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분기 보고서 가장 최근 판에 이 회사의 매출 포지션이 그럼 과연 어디 있는가? 자, 이번 사업의 내용에 자, 여기 있습니다. 매출 및 수주 상황. 자, 보면은 바이오 사업이 있나요? 자, 조선기자재 매출 부분이 68%, 85억 원의 3분기 매출이 있었고 전동기 그리고 발전기 관련된 사업 부분이 40억, 매출 포지션은 32%를 이제 구성하고 있죠. 자, 전체 126억의 매출액을 3분기까지 좀 기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와 있는 가시화된 이 제약바이오 사업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런 사업에 기대감만 편승한 채 단기간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가시화된 임상 모멘텀의 결정 내용이나 사항들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공시를 좀 살펴보면 자, 메디콕스 제가 왜 안타깝게 좀 이 종목픽을 좀 했냐면 저희 그 기업공시 연구소 안에 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회사의 모멘텀을 유효할 것인가? 최근에 어떤 공시 이슈가 좀 많이 걱정이 된다. 자,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12월 23일이었습니다. 자, 내용 잠깐 보도록 할게요.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공시를 제출했는데 자, 양도인은 메콕스 바이오메드. 자, 2대 주주입니다. 원래 이제 전 최대 주주였고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쪽이고요. 양수인 주식회사 커넥입니다. 양수도 대금 111억 9천만 원, 111억 원에 이 12월 23일 날 559만 주, 한 지분율로 따지면 한 5.9%의 지분을 주식회사 커넥에 양수하겠다, 팔겠다는 겁니다. 자, 주식과 보유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넘기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월 23일에 11억 9천만 원의 계약금을 좀 받았고 2월 9일에 나머지 잔금 100억 원을 지급받겠다. 자, 2월 9일은 뭐냐면 임시 주주총회일입니다. 통상적인 경영권 양수도의 종결일은 회사가 양수인, 자, 회사를 사는 사람들이 지정하는 이사 및 감사가 모두 선임이 완료되면 선임과 동시에 잔금을 주고 최종적으로 이제 딜이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특이한 어떤 공시에서는 12월 23일 날 임시주총회 선임 결의 공시가 좀 있었죠. 이로 인한 정관 일부 변경, 뭐 사업이라든가 상호의 변경을 좀 예고할 것 같고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예고했는데 아직 확정된 안건은 아니다. 자, 그리고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12월 24일에는요. 회사가 15회차, 16회차 자, 상환한 사채를 다시 매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뭐 크진 않습니다. 2억과 40억 원에 네. 15회차 그리고 16회차 이 사채를 다시 제3자한테 매각을 했다는 건데 거래 상대방은 주식회사 이윤 메디칼입니다. 즉 회사의 경영권 양수도 이후에 15회차 그리고 16회차 사채를 다시 제3자한테 매각해서 만약에 이 사채가 전환 청구가 된다면 회사에 갚아야 될 빚이 주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회사에 현금화로 이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16회차 또 전환 청구했어요. 좀 많이 복잡하네요. 네. 자, 120만 주, 102만 주 정도의 지분 1.1%. 자, 10억 원의 전환가액 972원짜리를 이 1월 10날 상장을 목표로 전환 청구를 좀 한 겁니다. 네. 지금 잔액은 3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아까 15회차와 16회차의 사채를 제3자한테 매각했기 때문에 자, 시점을 따라서 이 전환할 수 있는데 자, 전환 포인트가 좀 다소 애매합니다. 전환가액이 972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주가의 어떤 괴리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주가 전환가액의 어떤 메리트 관점에서는 자, 이게 이해관계자 어떤 이 관점에서는 주가가 좀 오를 것인가.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 970원 구간에 전환사채를 다시 매각해 갔으니까 이걸 주가가 높은 가격에서 처분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데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지금 회사는요, 전체적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 자, 바이오 사업도 하고 주력 사업은 지금 적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신규 사업은 가시화된 어떤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제3자의 어떤 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이제는 뭐 핀테크 사업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오히려 주가의 어떤 측면에서 오늘 970원 정도 990원 정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이유가 있죠. 회사는 조선기저제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바이오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다 할 어떤 주가적 어떤 퍼포먼스도 없었고 가시화된 어떤 성과나 실적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대 주주가 경영권 양수도를 통해서 회사의 이 계약 상대방인 주식회사 커넥을 통해서 핀테크 사업과 앞서 나가서 뭐 메타버스 사업까지 좀 영위하겠다라고 좀 이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혔는데 자, 잠깐 좀 인용 기사를 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디콕스가 이 관계사 최대 주주의 2대 주주의 지분 매각을 통해서 커넥이 핀테크 사업 부분에 대해서 검증된 기술력으로 견고한 수익 기반을 다져왔다라고 좀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메타버스 기반의 핀테크 시장 개척을 통해서 성공적인 신사업을 하겠다. 자, 이 포인트입니다. 기대감을 또 한 번 주는데 시장의 반응은 당연히 차가울 수밖에 없죠. 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의 어떤 가시화된 성적이 없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경영권 양수도가 최종적으로 잘 종식될 것인가. 2월 10날 만약에 경영권 양수도가 잘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바뀐 경영진이 새로운 어떤 사업을 천천히 잘 완료를 해 나간다면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가치는 맞는데 현 구간에서는 우려감이 아직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반영되는 효과가 미비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매각의 종결 여부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이 매각 대금을 온전히 지불을 해야 또 경영권과 2대 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임시주총 전일인 2월 9일 그 전에 대금 지급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2월 10날이라는 경우에는 뭐 한 다음 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간 안에는 뭐 회사의 어떤 회계 실사 회사 어떤 실사를 통해서 실사상의 어떤 문제가 없다면 매가 여부에는 좀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한간에는 지금 뭐 주당 2,000원 정도의 가액으로 경영권 양수도가 되는데 너무 높은 거 아니냐, 현재 주가 대비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시장에서 보는 어떤 투자자의 관점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주가 곱하기 주식수만 봐서 그래요. 자, 기업의 어떤 이 상장 이 법인의 매각은 기업의 어떤 주당 가치도 포함이 되겠지만 상장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새로운 어떤 이 경영 주체가 회사를 인수하고 난 이후에 새롭게 바뀔 모멘텀, 회사의 가치의 어떤 변형적인 부분을 감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의 어떤 주가 가치만 놓고 보기보다는 회사의 향후 가치를 반영한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100억 초반으로 좀 봤다는 거는 물론 지분 5.9% 대비 좀 비쌀 수는 있는데 그렇게
낮은 이 높은 금액은 아니다. 회사의 어떤 이 경영권 매각 금액에서 한 100억 언더 금액에 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적정해는 보여요. 적정해 보이는데 회사의 어떤 우발적인 채무 이슈와 회사의 중대한 사업 이슈만 없다면, 내부에 큰 문제가 없다면 2월 10날까지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금 지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각 지연 공시를 낸다면 그래도 커넥이 이대주주 지위와 경영권을 취득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경영권의 어떤 네. 이 양수도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한 번에 다 되는 경우도 좀 있는데, 네. 지연되는 이 경우는 회사의 어떤 이 회계감사 이슈나 중대한 회사 안에 뭐 이 우리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중대한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해관계적 그렇죠. 어떤 네. 측면의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매각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매각 금액이 얼마였죠? 지금 경영권 금액 자체가 보면 119억, 111억 9천인데 한 뭐 120억 잡고요. 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회사의 어떤 실사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면 2월 10일에 저는 이 경영권 변경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좀 예상이 됩니다.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경영권 변경에 관한 공시가 나온 뒤에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였다가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좀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사실 뭐 주가의 어떤 흐름을 좀 가져왔던 이 구간들은, 네. 자, 대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인식했던 이런 구간들이 사실 주가에 실망적인 어떤 요소로 좀 작용됐던 이 부분이죠. 네. 자,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의 신사업을 가시화되면서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나 재료적 관점에서만 주가가 좀 부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의 어떤 실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전무하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891원. 11월 29일에 신저가까지 좀 내려온 구간인데, 네. 물론 지금 구간에서는 좀 바닥권 구간이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구간이죠. 대체적으로는 지금 지금 1,400원, 1,600원 구간에 많은 이 매물들이 좀 포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네. 앞으로 새로운 경영권자로 인해서 사업이 바뀌고 그럼 주가가 다시 좋아질 것인가라는 이 부분. 자, 단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후에 회사의 어떤 주력 모멘텀의 가시화가 선행적으로 실적을 수반해서 그렇죠. 올라온다고 하면 차근차근한 어떤 이 바뀌는 흐름이 좀 있는데, 전 단기적 관점에서는 그래도 한 1,3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지 않겠는가. 어떤 네. 부분이냐면 임시주총의 안건이 확정되는 이 상황 안에서 회사의 어떤 사업 목적들이 좀 정해지고 최근에 이해관계자에 의한 전환 청구가 있었던 만큼 네. 단기적인 어떤 부양 효과가 좀 있다면 1,300원을 단기 목표가로 좀 봐도 무방하다. 자, 그래서 좀 차트 좀 설정을 좀 해드리는데, 네. 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뭐 당장 뭐 회사의 어떤 적격성 이슈가 없기 때문에 95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95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가치 맞고요. 자, 지금 이 회사의 안건 상정 관점을 우리가 본다면 1,300원을 목표로 좀 저는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자, 요 구간입니다. 근데 전구 영역까지 좀 가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의견을 좀 표명하지 않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95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 의견을 좀 제시드리고, 임시 주총 그리고 안건 확정에 따른 어떤, 그리고 경영권 양수대의 어떤 종결 기대감이 반영된다면 1,300원까지는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